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김씨 가족은 포틀랜드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밤길을 재촉해 오늘 밤 묵기로 한 골드비치 주변 투투툴 란지로 향합니다. 김씨는 갑자기 닥친 악천 후에 조금이라도 빨리 숙소에 가기 위해 산악도로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엄청난 폭설로 인해 산속에 갇히고 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극한의 상황에서 김씨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홀로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납니다. 김씨와 그의 가족은 폭설 속에서 과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월요일. 오늘은 온라인 웹진 CNET의 수석 편집장 제임스 김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그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터라 김씨의 동료가 김씨에게 전화해보지만 김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결근할 김씨가 아니었기에 동료들은 이상했지만 어떤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그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날 11월 28일. 오늘도 김씨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동료는 김씨의 부인 캐티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휴대전화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김씨의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제임스 김, 1971년 8월 9일 출생. 한국인 이민 1세 스펜서 김의 1남 2녀 중 외동아들로 태어납니다. 김씨의 집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부자였습니다. 김씨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항공기 부품 판매 회사는 연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으며 김씨의 아버지는 약 12,240평의 저택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지만 무척 검소하고 아들 김씨에게 엄격했습니다. 김씨 역시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검소했습니다. 1999년 28살이 된 김씨는 5살 연하 캐티를 만나 샌디에이고의 한 공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페넬로페와 사빈, 두 딸을 낳습니다. 김씨와 캐티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해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2004년 케이블 방송 테크TV 연구소 선임 기술 분석가였던 김씨는 테크TV를 떠나 미국 정보통신 전문 매체 CNET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수석 편집장으로 승진합니다. 김씨의 부인 캐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곳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일이 바쁘지 않을 때면 부인의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부지런한 두 사람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곧 있으면 미국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김씨 가족은 매년 추수감사절에는 부인 캐티 고향 시애틀로 가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김씨는 올해도 가족과 함께 시애틀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김씨는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긴 휴가를 받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까지는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전 추수감사절 휴가에는 비행기로 이동했지만 올해는 김씨가 직접 차를 몰고 가기로 합니다. 김씨의 부인 캐티, 4살 된 첫째 딸 페넬로페와 7개월 된 둘째 딸 사빈, 이렇게 네 가족은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합니다. 그들은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자동차 여행의 낭만을 한껏 즐깁니다. 그들의 여정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약 12시간 후 김씨 가족은 시애틀에 도착합니다. 11월 23일 추수감사절 당일 김씨와 가족, 캐티의 부모님은 식탁에 모여 추수감사절 만찬을 즐기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틀 뒤 11월 25일 아침 김씨와 캐티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아침을 먹고 김씨 가족은 차를 타고 떠납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길에 김씨는 포틀랜드에 잠시 들러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에 들뜬 김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김씨 가족은 서둘러 다음 목적지인 골드비치 주변 투투툴 란지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김씨는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 갈 계획이었죠. 김씨의 친구가 말합니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데다 눈까지 많이 내리고 있으니
오늘은 그냥 포틀랜드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게 어때? 포틀랜드와 주변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만류에도 김 씨는 이틀 뒤면 회사 복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호텔 예약도 해놨고 부지런히 운전해서 가면 5시간이면 호텔에 도착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김 씨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는 게 좋겠다며 급히 골드비치 주변 투투툴 란지로 향합니다. 이후 김 씨 가족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마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시내 직원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씨 주변인들을 찾아가 김 씨 가족의 여행 일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곧 김 씨 가족이 휴가 마지막 날 투투툴 라지에서 묵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경찰은 투투툴 라지로 연락합니다. 호텔 직원의 말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은 예약 시간에 호텔에 오지 않았으며 호텔로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 부부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조사해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합니다. 그들은 로즈버그에 있는 데니스라는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확인 결과 김 씨 가족은 데니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 가족은 로즈버그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자신들이 예약한 골드비치에 있는 투투툴 라지로 향했을 겁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로즈버그에서 골드비치로 좁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식당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치지만 궂은 날씨 탓에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도를 펼쳐 김 씨 가족의 이동 경로를 추측합니다. 로즈버그에서 골드비치로 가려면 42번 도로를 타야 해. 어린 두 딸이 있는 만큼 이 날씨에 산악 도로론 가지 않았을 거야. 경찰은 25일 이후 42번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하지만 김 씨 가족의 사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김 씨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의 부모에게 아들이 가족과 실종됐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김 씨의 부모는 그 길로 포틀랜드로 달려와 수색 작업에 동참합니다. 시내 직원들은 SNS에 김 씨 가족의 실종 사실을 알리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미국 언론도 가세해 김 씨 가족의 실종을 집중 보도합니다. 김 씨 가족의 실종 사실은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집니다. 경찰은 100여 명이 넘는 구조 요원과 구조견,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에 나섭니다. 경찰은 골드비치로 가는 42번 도로를 집중 수색하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경찰은 당초 예상과 달리 김 씨 가족이 산악도로를 이용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김 씨의 부모는 애타는 마음에 직접 헬기 세대를 더 빌려 산간 지역 수색에 나서지만 연일 내린 눈으로 산이 하얗게 뒤덮여 나무와 눈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옷가지와 담요, 구급 약품 등이 든 긴급 구조 가방을 산간 지역 곳곳에 떨어뜨려 두었습니다. 가방에는 김 씨의 아버지 스펜서가 쓴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널 찾고 있어. 곧 만나게 될 테니 힘내라. 헬기로 긴급 구조 가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 방송됩니다. 뉴스를 본 많은 이들이 김 씨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김 씨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25일 저녁 로즈버거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골드비치로 향하는 김 씨 가족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널리 보급되기 전입니다. 김 씨는 운전하고 부인 캐티가 조수석에서 지도를 보며 김 씨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로즈버그에 있는 데니스 식당을 빠져나온 뒤 5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42번 도로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캐티가 실수로 분기점에서 42번 도로로 갈아타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이들은 목적지에서 멀어져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지인 투투툴 라지는 지도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목적지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점점 더 많은 눈의 주위가 어두워지자 김 씨와 캐티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리건주 남서부 베어캠프 로드로 가는 23번 산악 도로를 이용해 가기로 합니다. 김 씨 부부는 이곳의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해발 1463m나 되는 높은 고도에 있는 데다 위험한 지형과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다 보니 10월에서 4월 사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눈이 오면 도로가 폐쇄돼 지역 주민들조차 궂은 날에는 이 도로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기상 상황을 확인하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지도 구석에 적혀있는 바람에 불행히도 김씨와 캐티는 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얼마 후 창밖에는 점점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는 좁고 안전 난간이 없어 까딱 실수하는 순간 바로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김씨는 베이스 캠프 로드는 눈이 많이 오면 폐쇄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계속 산길을 따라 운전합니다.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김씨 차량 말고는 지나가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죠. 김씨는 베어 캠프 로드와 토지관리국이 관리하는 벌목도로 사이 교차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벌목도로로 가는 우르범하고 맙니다. 사실 이 도로는 김씨와 같이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이를 막기 위해 토지관리국의 규칙에 따라 그 입구가 막혀 있어야 했지만 후에 사냥꾼이나 탐험가들이 산속에 갇히는 걸 막기 위해 열어둔 것으로 밝혀집니다. 길이 열려있어 김씨는 벌목도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눈은 더 많이 내려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기름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시 무렵 김씨는 24km를 더 운전해 갑니다. 누적된 피로와 악천 후에 김씨 가족은 잠시 멈추기로 합니다. 김씨는 날씨 때문에 산을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남은 기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깊은 산속이라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아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2시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폭설에 김씨 가족은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김씨는 자동차에 있는 음식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유식과 물 몇 병, 과자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걱정 마, 캐티. 우리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우리는 이곳을 나갈 수 있어.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야. 김씨는 부인을 위로합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씨는 어린 딸들을 위해 히터를 틀어 차 안을 따뜻하게 합니다. 김씨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늘에서는 점점 더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아침 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씨는 혹시라도 주위를 지나는 차나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 계속해서 자동차 경적을 울려보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김씨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내가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씨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또다시 춥고 긴 밤이 지나갑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김씨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어린 딸들이 너무 추워할 때만 시동을 켜 히터를 틉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구조대는 나타나지 않고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자 김씨 부부의 공포감은 더 커져갑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캐티는 4살과 7개월 된 두 딸에게 모두 모유를 먹여 배고픔을 달래줍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어린 딸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김씨는 차 밖으로 나가 나무 껍질과 정체모를 열매를 가지고 와 부인과 함께 나눠 먹고 눈을 녹여 먹으며 수분을 보충합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 이제 더 이상 히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씨는 자동차 타이어를 태워 몸을 녹이고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밤이 찾아오고 김씨 부부는 두 딸을 꼭 껴안고 추위에 떨며 잠이 듭니다. 11월 30일 목요일 김씨가 말합니다. 구조대가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그들이 올 거야. 김씨의 말대로 김씨 가족의 실종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딸들의 장난감을 태웁니다. 불을 붙이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제발 누군가 보기를. 마지막 희망의 불길. 김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구조팀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구조 가방을 산속 곳곳에 무작위로 떨어뜨리지만 안타깝게도 김씨 가족이 있는 곳까지 닿지 못합니다. 모두 먼 거리에 있었죠. 다시 추운 밤이 찾아옵니다. 지쳐 기력이 떨어진 두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김씨 부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걸 느낍니다. 12월 2일 토요일 아침 7시 김 씨는 지도를 보며 말합니다. 6km 떨어진 곳에 갤리스라는 마을이 있어. 내가 가서 구조 요청을 할게. 오후 1시쯤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만약 마을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아이들을 잘 부탁해. 아침 7시 45분 김 씨는 부인과 두 딸을 살리기 위해 폭설을 해치고 도움을 요청하러 나섭니다. 그러나 김 씨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도록 김 씨는 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리건주 경찰은 대규모 구조팀을 꾸려 김 씨 가족 수색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구조 요원과 자원봉사자, 스노모빌, 헬리콥터 5대와 김 씨의 부모가 빌린 헬리콥터 3대까지 동원해 지역을 나눠 밤낮 없이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던 경찰팀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11월 26일 오전 1시 30분경 오리건주 글렌데일 기지국 인근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아주 잠깐 잡힌 것을 확인합니다. 덕분에 경찰은 수색 지역을 많이 좁힐 수 있었고 베어 캠프 로드 지역 수색에 집중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오후 김 씨가 구조 요청을 하겠다며 홀로 마을로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캐티의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지나갑니다. 여기요! 여기에요! 캐티는 우산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캐티를 발견한 헬리콥터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드디어 사고 발생 9일 만에 캐티와 두 딸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캐티는 남편이 무사히 마을에 도착해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지금 마을에 있나요? 구조대원은 어두운 얼굴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의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된 걸 발견했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해서 당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남편분을 찾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캐티와 두 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습니다. 캐티는 발가락 동상이 심해 일부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김 씨의 어린 두 딸 페넬로페와 사빈 역시 치료를 받고 금방 건강을 회복합니다. 미국 언론은 기적의 생환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아이들을 돌보며 버틴 김 씨 부부를 칭송했습니다. 이제 김 씨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김 씨는 혼자 구조 요청을 하겠다며 마을로 떠났습니다. 애초 그는 지도에서 본 마을 갤리스가 자신들이 고립된 곳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40km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희망이 가까워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사방은 눈으로 덮인 숲과 나무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이동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와 옷 등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쪽지를 남깁니다. 가족이 산속에 고립돼 있어요.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김 씨는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전문 구조대원들도 걷기 힘든 악조건에서 약 26km를 걷습니다. 점점 체력은 바닥나고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에게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눈 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캐티는 여전히 남편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강한 사람이고 가족을 사랑해요. 그는 꼭 돌아올 거예요. 2006년 12월 6일 수요일 낮 12시 3분 경찰은 빅 윈디 크릭이라고 불리는 로그 강가 계곡에서 숨진 제임스 김을 발견합니다. 부검인은 김 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으며 구조를 요청하러 간다며 가족들 곁을 떠난 지 이틀 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2월 4일은 김 씨의 부인과 두 딸이 구조된 날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나 봅니다. 그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지점에 겨울이라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식량 등이 충분히 있었던 블랙바 로지라는 30명 정도의 투숙객을 수용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 씨의 사망 소식에 김 씨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가족은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리건주 구조팀은 말합니다.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평상복 차림의 김씨가 26km를 걸어간 것은 초인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용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에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수색 활동을 벌였던 경찰 간부는 언론 브리핑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언론 등도 김씨의 사망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한 가장의 희생과 부상에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네티즌들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의 친구가 개설한 추모 사이트에는 아르헨티나, 일본 등 전 세계 네티즌이 방문해 김씨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씨의 아버지 스펜서 김이 보여준 부정 역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위성회사에 직접 연락해 회사의 인공위성을 조난 지역 상공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씨의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군사지도 제작용 위성까지 동원돼 680km 상공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씨의 부인 캐티와 두 딸을 구한 헬기가 바로 김씨의 아버지 스펜서 김이 빌린 민간 헬기 중 하나였습니다. 김씨의 아버지의 부정이 며느리와 소녀들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 스펜서 김은 오레건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위험한 도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기에 이번과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며 아들의 죽음이 마지막 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주 정부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베어 캠프 로드의 벌목 도로를 폐쇄합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어린 딸들의 안부도 모른 채 언 땅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제임스 김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